트러스트는 살아있을 때도 본인 두 사람 다 살아있을 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일은 반드시 그 상속자가 죽은 다음에 비상속자가 그 상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코트를 진행을 하면서 상속 우일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가 업그되고,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상담 내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80대 초반으로 만성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로 월 2,400과 1,300불의 수입이 있고 자산은 없지만 모르게지가 없는 자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계획을 준비하면서 집을 아들에게 트러스트로 주려고 합니다. 트러스트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알아서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용을 부탁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 노후 질환이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집 자산을 아들한테 주어버리고 메디케이드에서 롱투케어를 받고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 흔히들 많이 하는데 두 부부가 살 때하고 또 혼자 싱글로 살 때하고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집 자산을 자손들한테 상속을 주지 않고도 두 부부가 그 집을 관리하면서 집에 있는 에코리를 활용을 해서 노후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혼자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은 이런 그 상속 문제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질문은 두 부부 살지만은 일단 집을 아들한테 상속을 하고 메디케이드에 의한 노후 계획을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때 이제 트러스트를 물어보셨는데, 트러스트는 일종의 신탁 종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아들한테 줌으로써 상속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네. 유서로서 아들한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러스트는 신탁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트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트러스티가 돼가지고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빠르죠. 그리고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뭐 자산을 공개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종류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제가 또 말씀을 다음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서는 우일 유서죠. 유서도 역시 이제 변호사가 작성을 하는데 변호사가 아니고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일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을 할 때는 피상속자가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주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프로베이트 코트라고 그러는데요. 프로베이트 코트에 의해서 유서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호적 성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게 다 기록상 공식 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이제 호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속자와 비상속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코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베이트 코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서는 반드시 상속자가 죽을 때만이 비상속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거에 다르지요. 트러스트는 살아있을 때도 본인 두 사람 다 살아있을 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일은 반드시 그 상속자가 죽은 다음에 비상속자가 그 상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코트를 진행을 하면서 상속 우일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가 업그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속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가디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디안이 진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이제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를 종류를 물어보셨는데,
트러스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트러스트를 대개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재산 상속을 위한 트러스트를 리빙 트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피상속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은행에 있는 돈이나 또는 그 인베스트먼트에 있는 돈이나 그것을 상속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트러스토 그러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는 사람은 베네피시아리라고 그럽니다. 상속자에 받을 사람이요. 근데 그 사이에 그것을 관리해주고 또 그 트러스트를 진행을 해주는 트러스티가 있어야 됩니다. 트러스티는 이제 대개 변호사들이 하죠. 그래서 이제 트러스티가 전부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 리빙 트러스트의 종류는 우선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리버커블 트러스트, 일리버커블 트러스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커블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에 트러스터가 상속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취소 또는 변경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을 간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리버커블 트러스트고 그 다음에 일리버커블 트러스트는 한번 작성해서 주게 되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는 확정적으로 이제 재산이 넘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소유권까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리빙 트러스트를 해서 재산을 상속할 때는 예를 들어서 노후에 메디케이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그 정부의 베네핏을 생각하고 내게들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속을 해주는 이 상속자를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주는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은 재산 상속이 확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메디케이드의 지장을 받게 됩니다. 페이백체크에 5의 백체크에 걸려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일리버커블 트러스트,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일명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통상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 하면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트러스트 종류로서는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상속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연령 불문하고 어느 시점을 기해서 재산을 상속한다 하는 그런 것을 명시하면서 디세빌리티하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고 그 다음에 차리테이블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차리테이블 트러스트는 뭐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어떤 일부의 재산을 자선기관에다가 상속을 해주는 자선기관에다가 양도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죠. 기부로 해서 줄 경우에 이제 이때는 차리테이블 트러스트를 합니다. 대개 이제 교회에다가 차리테이블 트러스트를 많이 줍니다. 또는 이제 그 일반 논프로핏 오거니제이션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자산의 일부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는 상속자의 그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 있죠. 생명보험을 죽게 되면 이제 생명보험을 타가지고 저 베네피시아리가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베네피시아리가 세금을 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슈런스 자체를 비상속자 그러니까 베네피시아리한테다가 바로 이양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 를 내야 하는 그 과정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제너레이션 스키핑 트러스트라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친딸, 친아들한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제너레이션 스키프 트러스트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아들, 딸이 아니고 먼 손자, 증손자 이런 베네피시아리한테다가 상속을 할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재산이 많으면은 직계 자손들한테 주고 또 손자, 손녀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종류를 얘기했죠. 그 중에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게 일리버커블 트러스트입니다.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신탁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요. 혹시라도 좀 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A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